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주차 3교시를 강의할 이순배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획의 과정과 평가에서 계획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요,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사업이 완료된 후 최초에 설정한 목표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였는지를 점검해서 평가 보고서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은 수립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고 평가를 거쳐서 사업의 계속적인 발전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표에 대한 도달점을 분명히 하고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관점들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공유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목표는요, 이념에 맞게 명확한 것인가. 두 번째는 목표 실현의 수단으로서 구체적으로 수립된 대책과 프로그램은 적절하였는가. 세 번째는 목표는 실현 가능하며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었는가. 네 번째는 계획 실행 중에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것들을 사업이 완료된 후 최초에 설정한 목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였는지 점검하고 평가 속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평가를 거쳐 계속적인 발전에 활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기관 사업계획서의 보기에서 사업명에는 장애, 비장애 아동의 성장과 인식 개선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함께 20일 운동, 사업의 목적은 중략하고 사업 목표는 세부 목표 1, 장애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세부 목표 2, 비장애 아동의 사회적 연대의식을 향상한다. 세부 목표 3, 비장애 아동 참가자의 확대와 양성을 통한 환경적 장애를 개선시킨다. 네 번째는 사업의 중요성, 문제 및 원인을 포함하고, 다섯 번째는 사업의 기대 효과, 여섯 번째는 세부 사업 내용은 세부 사업명, 일정, 목표, 담당자, 진행사항 내용 등이 세부 사업 내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명에서 보조인력 사전 교육은 일정 1월에서 2월. 그래서 목표는 장애 아동의 사업 적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담당자는 3명. 사업 진행 내용은 일시 3회, 1회당 2시간, 장소는 종합복지관, 대상은 제1기 장애아동 전문 지원 동아리 회원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 대학생 중 10명 내외. 2번 캠페인 모니터링 이벤트 홈페이지 제작 관련 학과 대학생 10명 내외. 모집은 면접 후 선정. 운영 형태는 강의 및 그룹 토의. 내용은 프로그램 설명, 장애 이해 교육. 사업명에는 장애 이해 순회 교육은 3월에서 4월. 목표는 비장애 아동의 사회적 연대의식을 향상한다. 담당자 2명, 일시, 한 학교당 2회, 1회당 2시간, 장소는 해당 학교 강당 또는 교실, 대상은 인근 지역 초등학교 2, 3학교 10명, 100명, 인근 고등학교 2학교에서 3학교 100명, 특수학급 또는 장애아동이 있는 학교 중심, 모집은 해당 학교 조사 후 공문 발송, 프로그램 실시 협의, 운영 형태는 강의 및 소집단 활동, 참여 활동, 내용은 1회, 장애 이해, 2회, 함께 어울리기 위한 대안 모색. 장애 이해 심화 교육은 5월에서 6월, 목표는 비장애 아동의 사회적 연대의식을 향상한다. 담당자는 4명, 일시 4회 실시, 1회당 2시간,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대상, 순회교육을 받은 대상자 중 선정자 40명, 모집 면접 후 선정, 운영 형태, 강의 및 소집한 활동, 내용 1회, 장애에 대한 이론적 이해, 원인 유형 등. 2회는 장애에 대한 철학적 이해, 정상화, 사회 통합 등. 장애 가족의 어려움. 3회는 장애 아동과의 상호작용 기술. 그래서 사업 진행 과정은 홍보 보조 인력은 1월에서 2월, 장애의 순회 교육은 3월에서 4월, 대상자 모집도 3월에서 4월, 100일장은 4월에서 5월,
장애 이해 심화 교육은 5월에서 6월, 부모 간담회는 6월, 함께 운동 활동당 발대 시 6월, 동아리 활동은 6월에서 11월, 단짝 친구 활동도 6월에서 11월, 캠프는 8월, 세미나 발표회 11월, 평가는 12월. 그래서 사업 수행 인력, 사업 기간, 경험적 근거, 선행했던 기관의 사업 내용과 효과, 타 기관의 유사 사업의 효과 등을 제시한다. 그래서 인건비, 담당자, 간접 비용 4,700원 곱하기 6시간 곱하기 4주 곱하기 12 그래서 135만 3,600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4,700 곱하기 2시간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12 315만 8,400. 프로그램 관리 지원 5,000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4주 2명 곱하기 8만원. 프로그램 슈퍼비전 10만원 곱하기 5회 곱하기 2명 100만원. 소개 559만 2천원. 자부담 559만 2천원. 사업비에서 보조인력 및 자원봉사자 사정계획은 외부 강사료 10만원, 다과비와 진행비 2천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3회 12만원, 홍보비 10만원, 소개 32만원. 예, 이건 신청비고요. 장애이해 순회교육에 강사료 10만원, 기념품 제작 1,300원 곱하기 200, 226만원, 홍보비 3만원 곱하기 10회 30만원, 교재 제작비 2,000원 곱하기 200건 40만원, 교육활동 교재비 2,000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40만원, 146만원. 네, 그래서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10만원 곱하기 5회 50만원,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5만원 곱하기 2월 2개월 10만원, 평가회의비 20만원 곱하기 2회 40만원, 자료발간비 100만원, 소개 190만원, 그 다음에 간접비에 60만원, 신청비 60만원, 자부담 네 14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가 설계는 네 장애 목표는 장애 아동의 사회적인 능력을 향상시킨다. 첫 번째, 자립생활 능력을 높인다. 측정 방법은 개별 목표 설정, 측정 시기는 체험활동 참가, 사전 사후, 측정 대상은 체험활동 참가, 장애 아동, 자료 출처는 카이제 발달 척도 참고, 자체 제작, 성공의 기준은 개별 목표 행동 중 2개 항목 이상을 달성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높인다. 측정 방법은 개별 목표 측정, 측정 시기는 체험활동 참가, 사전 사후, 측정 대상은 체험활동 참가, 장애 아동, 자료 출처는 카이제 발달 척도 참고, 자체 제작, 성공의 기준은 개별 목표 행동 중 2개 항목 이상을 달성하고, 지역사회 이용 능력을 높인다. 이건 측정 방법은 개별 목표 측정, 측정 시기는 체험활동 참가, 사전 사후, 측정 대상은 체험활동 참가, 장애 아동, 자료 출처는 카이제 발달 척도 참고, 자체 제작, 성공의 기준은 개별 목표 행동 중 2개 항목 이상을 달성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계획의 평가에서 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의 보기의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성과 관리에 대해서, 성과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서의 성과 관리의 주요성은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영국에서는요, 1980년대 초반부터 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조직 차원의 성과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1993년에 정부 성과 및 결과법 GPRA는 가버먼트 퍼포먼스 앤 리저스 액트를 제정해서 재정 기준에 기존의 투입 정신, 성과 관리에서 벗어나 행정 업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 결과지향적 성과 관리 방식을 도입했다라는 거죠. 효율적인 조직의 행정 관리를 위해서는요, 성과 측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공공 부문의 성과관리 기법들은 민간 부분만큼 깊이 연구되지 못한 상태이고 사회복지 조직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 조직은요, 영리 조직과 달리 시장에 대한 노출이 적어서 성과 판단의 지표를 마련하기 어렵고 기존의 생산성 개념은 투입, 과정, 산출, 결과로 구성되고 이를 성과관리 과정에 맞게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 보자면은 실직자를 위한 서비스의 경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직자 등록을 받아서 수당을 지급하고 재취업을 위한 훈련, 직업 활성을 제공해서 실직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재취업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배정된 인력과 예산은 투입이며 자격심사, 수당지급,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재취업 알선 등은 업무 수행 과정에 해당되고 실업수당 수혜자와 1인당 수혜액 등은 산출에 해당되고 끝으로 급여 지급에 따른 생활안정 정도와 재취업률 등은 정책 및 서비스가 의도하는 궁극적인 성과 결과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입이나 활동가의 지표에서 산출대 투입을 효율성으로 결과는 산출의 영향으로 나타난 성과, 효과성으로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복지조직의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 관심을 가지므로 산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향을 성과, 효과성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관리는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성과주의 예산 제도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 보다 어떻게 운영하여 무엇을 어느 정도 얻었는가 하는 점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관리의 정의는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 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 성과에 대해 투입이나 산출에 의한 성과뿐만 아니라 활동을 통해 얻은 목적의 달성 정도, 결과, 영향을 측정하고 이러한 정보에 기초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체계의 구성 요소는요, 이것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나라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전략적 계획, 운영 계획, 성과 측정, 성과 정보의 공개와 활용 네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의 성과관리는 회계감사국의 심사평가와 관리 예산처의 정부 성과 결과법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지고 이 평가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GP 아래에는 정부 성과 및 결과법은 기본적으로 성과관리의 핵심 구성 요소와 절차 등과 같은 성과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성과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자면요, 전략 계획 수립은 내용을 살펴보자면 각 부처에서 조직이 추구하는 정책 및 활동의 목적을 3년에서 5년 주기로 수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과 계획 수립은요, 3년에서 5년 주기로 표방된 조직의 전략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 단일 회계연도 내의 활동 내용과 그 활동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성과 지표는요, 결과, 영향 중심의 지표 마련이고요. 사업성과 보고서는요, 성과 지표별 목표에 대비한 성취 정도를 제시하고 성과 목표의 미실현 시 그 사유의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성과 관리에서 성과 관리와 BSC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카플랜과 노턴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BSC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는 개념은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기업 목표로 전환시키고 장단기 지표와 원인과 결과, 지표 간의 균형을 통해서 이정표 수립과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통해서 성과 증대를 꾀하는 전략적 성과 측정 시스템의 이행 도구로 기업의 전사적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성과 평가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플랜과 노턴은 BSC 성과 이론은 성과를 측정하는 근본적인 목적, 조직의 현 상태를 간단하고도 미래에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성과 측정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무적 측정 관점에만 의존하지 않고 확대된 비재무적 측정 관점인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관점을 균형 있게 포함시킨 BSC를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BSC가 제시하고 있는 각 관점별 성과 요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4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재무적 관점이라는 것은 영리 조직은 물론이거니와 공공 및 비영리 조직의 핵심 요소에 해당되며 모든 측정 지표를 망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객 관점은 우리의 목표 고객이 누구이며 조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무엇보다 주된 성과 요인으로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부 프로세스의 관점은 고객이 만족하는 생산품을 적시에 제공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의 정비 노력으로서 조직관리의 주된 활동 영역을 이루고, 네 번째, 조직원들의 학습 및 성장 관점은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의 관점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 비해 단기적이고 확정적인 성과로서 제시되기보다는 조직이 향하는 방향에 맞는 장기적 관점에 의해서 투입되는 관점에 해당되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BSC 성과 관리의 4가지 관점들은 세부 실행 전략들을 명시시키는 핵심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 성과 지표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BSC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으로부터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4가지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도출된 성과지표 조합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을 위한 균형성과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8-3인데요.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성공한다면 우리의 재정적 기부자에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부자 그리고 미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야 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또한 우리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이 어떻게 학습하고 의사소통하고 함께 작업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뭐다? 비영리 조직을 위한 균형성과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BSC의 관점에 따른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는, 고객 관점은 성과 목표는 고객 서비스 접근 체계화 강화, 네트워크 강화, 지역 주민 참여 확대, 고객 관계 관리 강화, 성과 지표는 이용자의 이용률, 자원 유지율, 주민 참여율, 네트워크 확대율, 가족의 지역 사회 통합 정도, 고객 만족도, 내부 프로세스는
장기성과 진단 체계 구축, 효율적인 기관 체계 구축, 시설 관리 강화. 성과 지표는 팀 체계 개선율, 가업 달성률, 직원 고충 처리율, 이용자의 이용률, 학습 성장은 창의적 사업 개발, 직원 역량 제고, 인적 자원 관리 강화. 이 성과 지표는 사업 목표 달성률, 교육 이수율, 외부 지원 사업 선정률. 재무는 비용 효율성 극대화. 성과 지표는 비용 절감률, 자원 확대율. BSC는 기존의 성과 관리 체계와는 달리 각각의 성과 지표가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기초로 설정하고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성과 지표를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것과 비용리 조직을 위한 BSC 모델은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BSC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부처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BSC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무조정실 성과관리 혁신 포럼의 성과평가 및 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6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관리 제도, 구축 환경 조성, 미션, 비전 및 목표 계획 수립, 사업 계획의 수립과 외부 요소 규명, 성과 측정과 평가, 성과 정보의 분석 및 활용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SC 성과관리 구축은 그 목적과 운영 방법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이하지만 크게 BSC 구축 계획 단계, 수립 단계, 비전과 전략 수립 단계, BSC 세부 개발 단계, BSC 운영 단계의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먼저 BSC 계획 단계는 현행 기관의 사업이나 운영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데이터 분석과 추진 일정, 직원들 간의 합의를 통한 구축 계획 수립 과정이고, 비전과 전략 수립 단계는 미션과 비전을 검토해서 비전을 수립하고 수립된 비전과 연계되는 전략 수립이라든가 비전과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관점 설정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BSC 세부 개발 단계에서는 성과 목표를 구성하고 성과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의 개발, 전략, 관점, 지표 간의 인과관계 확인과 운영에서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는 운영 시스템 구축의 과정을 수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구축 결과에 대한 평가 과정인 운영계획 수립과 기간 정착을 위한 장기 운영계획 수립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에서 BSC 성과관리의 사례 연구 동기와 기대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리 조직은요, 성과나 평가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성과 측정의 특성은 인간의 내면적 변화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질적 성과를 측정하는데 계량화할 성과 측정이 어렵고, 서비스 결과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므로 단기간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리 조직의 성과는 조직의 대상자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잠재력을 개발해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직체로서 그의 목적을 운영을 통하여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이 BSC 성과관리를 실행하는 주요 동기로는 기관의 전략에 대한 실행기관 및 장애와 한계 제고, 조직의 성공적 변화, 적정한 평가와 보상으로 지속적인 프로세스의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서 뚜렷한 성과 제시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인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수행된 BSC 성과관리 사례 연구 결과에 의하면 BSC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행 활동에는
첫 번째로 전 직원들에게 사명감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고취시켜서 조직 전체의 지향점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략에 입각한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조직과 개인의 목표의 일관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참여와 네트워크에 의한 의사결정과 파트너십을 육성하고 성과주의 조직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BSC 성과관리의 기대 효과나 경험적 증명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조직에서는 BSC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기관이 BSC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정부나 시구청으로부터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직원들이 현재의 업무에서 플러스 알파 업무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이 초래하기 때문에 기관장은 BSC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향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TQM이나 BSC 윤리 경영 등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시설 평가의 지표에 이러한 노력들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획과 성과 관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9주차 3교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내 것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